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지난주 증시는요, 미국의 10월 CPI를 확인한 뒤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르게요, 이 시장이 추세의 전환이라고 여기고 환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시장 기대치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 세계 투자 시장은 어떤 투자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네, 이번 한 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또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을 책임져주는 분입니다. 선경 선생 맞서니까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CPI 발표도 있었고 우리 코인 시장의 유동성 변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맞선이가 함께 시장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 0707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 속에 가상화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약세에 지난 한 주간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에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U 집행위가 올해 4분기 유로존의 경기 침체 진입을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또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이번 한 주 증시 일정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한 주는 좀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을까요? 네, 자료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있고, 네. 저번 주 CPI 발표 후에 이제 7%대를 정말 골든 크로스죠. 7%대를 네. 일단은 찍었고요. 우리 앞자리 숫자가 7%만 돼도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7.7%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저번 주와 연결을 제가 조금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큰 지표는 없습니다. 오늘은 큰 지표는 없고요. 화요일에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있었고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 환호를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게 나온다라는 것은 물가가 떨어지게, 물가지수가 떨어지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일단 출연을 하죠. 수요일 날 22시 30분에 소매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지금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매, 소매, 이거의 소매 판매 지수인데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CPI 복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저번 주에 나온 CPI가 가리키는 방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준에서는 뭐를 원하나요? 사람들의 소비 욕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매 판매의 소비 욕구가 낮아지기를 원해서 지금 저번 주 CPI가 소비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자, 화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낮게 나오고 소매 판매 지수 낮게 나오면 어떤 9월 달
그 7월에 어떤 물가의 피크아웃이 입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날 00시 30분이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이때 원유 재고 지표가 일단은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 대한 제재 때문에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급등은 악심하고 있고 자, 목요일 날 19시도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때.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 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유럽입니다. 유럽은 아직 피크아웃이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0.7%입니다, 여러분. 현재 실점 10.7%고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요일 날 19시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우리 매매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큰 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요일입니다. 지금 화, 수, 목 다 있죠? 예, 화, 수, 목 다 있습니다. 목요일 날 또 22시 30분에 건축 승인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건축 승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자, 지표를 보실 때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경기가 좋을 때냐, 경기가 나쁠 때냐 이 두 가지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이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좋을 때 건축을 많이 하나요? 나쁠 때 많이 하나요? 경기가 좋았을 때 건축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건축 승인 건수가 올라가면 경기가 괜찮을 것이다. 건축 승인 건수가 낮아지면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동시장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자, 다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인데요. 제조업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제조업 분야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페드에서 원하는 건 아까 소매 판매 지수 제가 말씀드릴 때 드렸습니다. 페드에서는 지금 소비가 조금 낮아지는 걸 침체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가 하강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했고 지금 11월 발표된 10월 CPI가 그것에 부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일단 낮아지면 페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일단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매 판매라든지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게 페드가 원하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이 00시에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일단 있습니다. 주택 판매가 지금 조금은 이제 낮아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일단은 체크를 쭉 하시면 되겠고요. 자, 타이틀이 이번 주 실전 매매에 필요한 주요 지표입니다. 자, 실전 매매에 필요한 주요 지표죠. 자, 이것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지표는 아니고 보통 우리가 틱수로 보면은 한 50틱 내외로 일단 움직이는 이런 주요 지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하실 때 한 50틱 내외에서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요 정도 일단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실전 매매를 할 때 체크해야 할 증시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미증시 오늘 개장 전에 또 앞으로 이 흐름을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해외 선물 시장의 이 주요 상품들에 대한 흐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이제 크게 하시는 게 세 가지일 거예요. 오전에 10시 15분에 항생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11시 반이죠. 뉴욕장 개장 시간에 일단 선물 매매를 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핫타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 시장 시작이죠. 유럽도 시장이 돌면 굉장히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유럽 시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럽 상품도 취급을 하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유럽 시장 시작. 그러니까 지금 그 신세계 리턴즈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3시 30분에 우리가 개장을 하는데 어떤 게 개장을 하죠, 여러분? 뉴욕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3시 30분에. 자, 유럽도요. 유럽 주식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시, 오후 5시 정도 일단은 개장이 되고요. 그 전 한 16시 정도부터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16시, 17시부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시간대도 적극적으로 일단은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오늘 복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16시부터죠. 16시부터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시에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였고, 자, 17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부터 유럽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쌍고죠.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자, 제가 우리가 쌍봉 매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M자형 매매 기법 제가 일단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실전 매매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쌍고죠. 전고점을 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저점을 이탈하는 큰 하락이 나오게 된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나왔습니다. 오후 4시 때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는 구간이 일단은 하나 나왔고요. 17시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17시에도 제가 항상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쌍봉 매매 기법 나왔습니다.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밑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좀 보이게 되고, 자, 그러면 내가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가 일단은 문제인데,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은 잡으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할 때 우리가 추세를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걸 확인했을 때 여기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시는 이런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나마 유럽장에서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크게 일단은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17시입니다. 17시가 메인이고요. 16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16시부터 대기하셨다가 16시에서 많이 보면은 1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이 시간도 피크 타임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물은 피크 타임 때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터질 때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피크 타임 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이런 습관을 일단은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박스를 치면서 아직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내리고, 자, 오일과 골드를 일단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를 일단 좀 보도록 할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자, 16시입니다. 16시에 뭐 별로 안 좋았어요. 그 16시에 지금 흐름은 별로 안 좋고요. 자, 17시입니다. 17시에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추세가 어디로 터졌죠? 하방으로 터졌습니다. 그렇죠? 하방으로 쭉 이렇게 크게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장 시간대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게 느끼실 거예요. 23시 30분은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이는데,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주면서 그렇게 빠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처음 하시거나 초보이시거나 그러면 유럽장 시작 시간에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제가 조금 권해드린다. 자, 그러면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자, 타점은 데드크로스입니다.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이 음봉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 혹시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평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신세계 리턴즈에서 방송을 했는데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신세계 리턴즈 재방송
다시 보기가 되거든요. 다시 보기가 되니까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봉에서 우리가 매도 전략 세우면 됩니다. 이 봉에서 매도 전략 세워서 쭉 여기까지 가는 이런 모습, 예, 이런 매매 습관 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 이평선 매매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자, 여기에서 매도 타점 하나 나와서 수익 내고요. 여기에서 매수 타점 나와서 수익 쭉 내고, 자,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렸다가 5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3분봉을 일단은 보면요. 5일 3분봉을 일단은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매도 쪽으로 크게 한번 터졌죠. 여러분들 딱 보세요. 유럽장 시장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매를 하시면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밤 시간, 뉴욕장이 조금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남으신다라고 하면 유럽 시장 시간대 16시에서 17시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17시에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7시에 이렇게 매매를 해서 쭉 들어가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에서 일단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매도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제가 방송했던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타점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가시고 자동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가상 21선 이탈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시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서 최소한 여기까지 수익을 이렇게 내실 수 있는 룸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제가 유럽장을 일단은 봐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조금 신세계죠? 예. 유럽장을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신세계이실 거예요. 자, 17시에서 19시까지, 17시에서 19시까지, 혹은 14시에서 19시까지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 많이 나실 수 있는 그런 룸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차트 공부라도 이 시간에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장이니까요. 예, 유럽장이니까 유로 FX 일단은 좀 보도록 하면, 자, 여기서도 조금 길게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17시에 유럽장이 시작을 했고요. 17시에 유럽장이 시작을 해서 뭡니까? 쌍봉이죠. 근데 쌍봉이 어떻게 됐나요?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쌍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항상 반복을 해드리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쌍봉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자,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추세선을 한번 조금 그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크게 내려왔죠. 예. 역시 유럽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타점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쌍봉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쌍봉을 넘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잡으실 수도 있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 봉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서 쭉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평선 매매 기법 했는데요. 거기에서 21선 기법으로 여기에서 매도 타점 그으셔도 됩니다. 타점이 몇 개 나옵니까? 1개, 2개, 3개가 나오게 되죠. 어디에서든지 들어가셔도 수익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나온다. 자, 그럼 수익은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을 여기에서 일단은 1번이라고 하고, 매도 타점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청산은 어디에서 하느냐?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에서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지우고 한번 볼게요. 지우고 제가 크게 조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세요, 여러분. 자, 매도를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입니다, 여러분.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라인이 어딘가요? 자, 초록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쭉 타고 내려가면서 종가입니다. 여기는 터치를 한 거고 여기도 그냥 터치를 한 거죠.
종가상 21선 이탈 라인이 어디죠, 여러분? 여기 정도를 일단은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정도를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확실히 종가가 이탈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매도 차점을 여기나 여기에서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까지 21선 이탈 라인까지 쭉 제가 직선을 일단은 그릴게요. 직선이 낫겠네요. 자, 수평선을 일단 그어드리면 21선 이탈 라인이 여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매도 타점은 어디입니까? 매도 타점은 여기 혹은 여기 수렴과 발산 그리고 21선 기법에 의한 여기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룸이 나옵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 강조드리는 게 항생 시작 시간 10시 15분과 그리고 뉴욕장 23시 30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오늘부터 이제 팁을 드리게 되면 유럽장 시간도 여러분들 굉장히 해외 선물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럽장 시장 시간대를 리스트업 해 두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 방송한 이평선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보게 되니까 그거 꼭 보시면 다음 주부터도 제가 수요일도 이 매매 기법 소개해 드리면서 유럽장 복귀를 해드릴 겁니다. 훨씬 수월하게 일단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장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의 이 지난 흐름 복기를 해봤습니다. 시장 대응법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궁금증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또 지난 흐름에 대한 주요 상품 복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좀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들을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내용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자료 잠깐 조금 보시죠. 네. 자료 보시면 시장 일단은 이슈는 달러 인덱스. 그렇죠? 달러 인덱스. 달러 그리고 예. 한국의 환율 플러스 해서요. 네. 환율 지금 방어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죠. 예, 하루 만에 100원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창용 한국은행장을 네. 굉장히 요즘에 세워주고 있는데 네.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환율 방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예. 자,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짧게 조금 핵심만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시장의 변환점 한번 일단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제가 저번 주에 못해드렸던 게 있는데 네. 기준금리 제한 시나리오를 제가 일단은 못해드렸습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네. 오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고요. 네. 혹시 오늘 못하는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달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당연히 변동성이 일단은 커졌고 이게 제가 노란 톡방에 주말에 보니까 달러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습니다. 달러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기초를 해서 환율을 일단은 조금 추정을 해보면 자, 이게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115를 일단은 넘어서서 여기가 현재죠. 현재 여기까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106선까지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지라인, 그렇죠? 지지라인, 이런 지지라인들을 전부 다 이탈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게 이평선이 조금 얇아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평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데드크로스를 그리면서 지지라인을 모두 깨고 있고 이평선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일단은 추세선이 모두 이탈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 상하가 뭐냐면요.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러분. 상하가 볼린저 밴드인데요.
자, 하의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이 볼린저 밴드를 캔들이 전부 다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 주식에서는 밑이 열리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해외 선물은 볼린저 밴드가 열리면요, 이건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매수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앞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볼린저 밴드가 열려서 여기에서 매수 받는 거는 주식에서 물타기 하실 때 그렇게 받는 거고 해외 선물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끝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열리면 뭐예요? 계속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하시다가 로스컷 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특히나 하단에 볼린저 밴드가 열리면 절대로 매수 받으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매도로 변환을 하시거나 그냥 지켜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볼린저 밴드 여기까지 왔는데 볼린저 밴드를 제가 그려드리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탈을 해서 장대 음봉이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밑으로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달러는 현재 추세선 모두 이탈을 했죠? 추세선, 뭐 5일선이든지 11선이든지 21선이든지 전부 다 이탈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볼린저 밴드 하단도 밑으로 터지면서 뭡니까? 매수 받으면 안 되는 자리까지 전부 다 왔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좀 엇갈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하고 당연히 연결이 돼 있는데 미국 시장이 어떤 베어마켓 랠리냐 단순히 아니면 진짜 변곡의 시발점이 되느냐 이 기로에 일단은 서 있는데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앞으로도 강달러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제가 봐드리면 1, 2, 3번 자리입니다. 1, 2, 3번 자리가 있는데 자, 1번 자리는 지금 106 정도입니다. 106 정도.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 건데 제가 1년 동안 코스피 지수를 정확하게 100% 다 맞췄죠. 그거하고 똑같은 기법입니다. 저는 어떤 매물대에 대한 슈팅 자리 이거를 굉장히 조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자, 여기 보시면 1번에도 어떻게 됩니까? 좀 지워드릴게요. 1번에도 어떻게 돼요? 매물대를 지지하면서 슈팅 자리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리고 2번 라인도 어떤 매물대에서 슈팅 자리가 나와서 어떤 고점을 형성한 자리고요. 3번 자리도 어떻습니까? 슈팅 자리가 나온 자리예요. 저는 이 자리를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로 좀 치울게요. 이거를. 자, 그래서 1번 슈팅 자리가 어디입니까? 106까지 왔습니다. 106까지 일단은 찍었고 2번과 3번까지 일단은 오게 되면 2번 자리는 한 104.5 정도 104.5 정도고요. 104.5 정도고 자, 3번 자리는 102 정도입니다. 102 정도. 자, 달러 인덱스가 102 정도까지 일단은 빠질 그런 기술적인 모습이 보인다. 야,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환율은 일단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102까지 102선까지 일단 후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1,300원대인데요. 1,230원 정도. 1,230원까지 일단은 3번 자리입니다. 3번 자리 달러 인덱스가 102를 찍으면 우리나라 환율은 1,23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일단 보이기 때문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요거 참고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리뷰를 잠깐만 조금 해드릴게요. 딜러들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여러분. 네, CNBC 메인이었는데요. 자, 이게 일단은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자, 전통적인 랠리가 지금 시작을 했느냐입니다. 전통적인 랠리가 시작을 했느냐.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중간 선거 이후에는 시장이 일단은 랠리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뭐죠? 11월 12월에는 산타 랠리가 일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랠리가 12월 말까지는 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 섞인 얘기도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CPI를 잠깐 좀 보면 자, CPI를 일단 보겠습니다. 식품 낮아졌습니다.
에너지는 급등을 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저번 달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상승을 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차트를 보고 계시고 자 서비스업도 일단은 내렸고요. 신차, 중고차 다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비는 엇비슷하고요. 주거비는 엇비슷하고 의외로 일단은 임대료가 일단은 내렸다. 임대료가 내렸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비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의외의 결과가 일단은 나온 게 뭐냐면 다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과 전년 대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내렸거든요. 조금은 뭡니까? 조금은 의외의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신차나 중고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졌다. 중고차가 낮아지면 원래 신차의 수요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이 어떤 차량을 원하는 곳. 자, 차량을 원하는 곳은 어딜까요? 개인은 일단 너무 적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을 펼칠 때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뭐 트럭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 몇백 대씩 일단은 사게 되죠. 자, 중고차가 줄어들면 신차의 수요가 늘어난 게 맞거든요. 자, 근데 이게 신차의 수요도 줄고 중고차의 수요도 줄었다. 그리고 식품도 줄었다. 특히나 여기 뭡니까? 서비스도 줄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지금 이제 첫 번째 달이죠. 7%로 된 지 일단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어떤 뭐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이 데이터만 갖고 봤을 때는 어때요? 소비가 일단은 1억 줄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제 12월, 뭐 내년 1월 CPI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는 PCE도 봐야 되겠지만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은 고무적이다. 자,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자, 소비가 준다라는 것은 경기가 하강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서 어떤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페드는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는 것을 원하고 하지만 경기는 하강이 돼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렇죠? 이 어떤 변곡점, 경기 침체에 대한 변곡점을 페드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캐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저번 CPI, 저번 주 목요일 날 CPI는 모든 것들이 내린 특히나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중간 선거 이후의 증시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자료 잠깐 내리고 나스닥 차트를 제가 잠깐만 조금 보겠습니다. 저도 나스닥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나스닥 차트 잠깐만 보면 자, 3분봉 일단은 보면 조금 내리고 있네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좀 내리고 있고 1봉 차트로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이 21선 위로 나오면서 이 일목 그물대까지 일단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내리고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선거 이후의 증시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제가 이제 계속적인 매도를 말씀드렸죠. 1년 내내 계속적인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6월달, 7월달, 8월달에 시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매도 말씀드리고 전저점 이탈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제가 어떤 반등의 퍼센테이지로 일단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등에 50%가 넘어가면 진정한 변곡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50%의 변곡 라인이 어디냐면요. 13,918 라인이었어요. 13,918 라인. 근데 어디까지 찍었습니까? 13,740 라인까지 찍었어요. 13,740 라인까지 찍고 내려가는 걸 보고
내가 본 뷰가 맞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 이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번 주에 2차 라인인데요. 일단은 12,122포인트입니다. 요거 수정 잠깐 하겠습니다. 12,000 하나 둘입니다, 여러분. 예. 12,000 하나 둘입니다. 요거 이제 오타고요. 12,000 하나 둘을 넘어야 진정한 시장의 변곡을 일단은 체크를 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자료 잠깐 내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자, 12,000 하나 둘이면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죠? 요 정도 선이에요. 제가 직선을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12,000 하나 둘. 요 정도. 일단 요 정도 찍을게요. 자, 이 정도 선을 넘어야지 시장이 진정으로 랠리를 펼치면서 위쪽으로 갈 힘을 얻으면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14,000대. 제가 보는 라인은 14,000에서 정말 많이 간 15,000까지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가는 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찍어드린 12,000 하나 둘입니다. 12,000 하나 둘을 넘어서 안착을 해서 진정한 매수의 변곡이 나와서 14,000까지 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12,000 하나 둘을 못 넘는다. 안착을 못한다. 안착입니다, 여러분.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단순한 베어마켓 랠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락장에서의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죠. 하락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어서 하락장에서의 기술적 반등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점까지 가는 10484죠. 이 저점까지 보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게 될 겁니다. 제 차트를 좀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넘어선다. 이거를 넘어서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저항 라인은 많이 있겠죠. 저항 라인은 많이 있는데 14,000까지 일단은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내년 전반기까지. 자, 내년 뭐 1분기입니다. 전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니까 1분기까지 14,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남아 있고, 이게 만약에 50%를 못 넘고 12,000 하나 둘을 못 넘는다. 안착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전저 라인입니다. 10484 라인이에요. 10484 라인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두 가지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 패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건데 일단 요거 체크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의 상한선이 중요하죠, 여러분. 금리의 상한선이 중요한데 일단은 금리의 상한선 뭐 5%대, 6%대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5% 정도라고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뭐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테일러 준칙이나 이런 것들 공식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거는 뭡니까? 항상 어떤 우리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누를 때는 어떻게 했다? CPI보다 높게,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게 금리를 항상 책정을 해서 눌러버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CPI가 9%대, 8%대, 7%대까지 일단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CPI가 내려오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어떤 접점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접점을 형성하게 돼서 금리가 CPI보다 높게 책정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르는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금리의 상단은 지금 알 수 없으나 CPI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CPI보다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어떤 상한선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지만 테일러 준칙도 하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면밀하게 보는 것은 금리 인상의 제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장 시작까지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올해 한 6월, 5월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어떤 차트인데요. 이거 어떤 차트냐면 국가부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일단 이렇게 되고요. 밀리언을 여기다 일단 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단입니다. 경단이. 그렇기 때문에 30400이었는데 이게 지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최신 겁니다, 여러분. 최신 거. 여러분들이 프레드에서 보실 수 있는 최신입니다. 최신은 뭡니까? 400에서 어떻게 돼요? 568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일단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채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거 그래프를 나눴는데요. 자, 90년대까지는 완만한 곡선, 그리고 뭐예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까지도 부채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히 상승하고 코로나 때 급격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못 들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요. 시장을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주요 상품 모두 다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분봉 기준으로 나스닥 흐름 체크해 보면요. 개장 전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 탐색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 출발 직후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장대 양봉 세우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하지만 가장 큰 낙폭으로 출발을 했고 힘을 크게 쓰지 못하고 개장 다가올수록 레벨 계속 낮추면서 지금 현재는 11,765포인트 선 구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오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봉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5일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서 오름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개장 전에 또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개장 직전 달러가 상승세로 돌아서자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입니다. 87달러 선에서 1% 가까이 하락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장대 양봉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플러스 전환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밤 9시 이후로 달러 약세로 돌아서자 다시 체력을 회복하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달러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지만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1,76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도 지금 0.49% 빠진 1.03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페리티는 완전히 좀 회복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4영업일 연속 안착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또 개장 상황을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어떤 투자 스탠스로 접근을 해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7% 급등했고요. 전 거래일에도 추가 상승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피로감이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매수 전략 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크게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골든크로스 일단은 나왔고 지금 일목 그물대에서 지금 가격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선을 하나 조금 그어드렸는데 11,630입니다, 여러분. 11,630 라인 위에서는 일단은 매수 전략 펴시는 게 좋겠다. 11,630 라인 전에서는요. 자, 일단 분봉으로 보면 일단은 하락을 일단 좀 하고 있죠. 예, 3분봉 기준으로 보면 하락을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나스닥은요,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 일봉 차트 상으로도 아직 매수에 대한 어떤 힘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지는 마시고 11,630 라인, 630 라인까지 일단 와서 지지해주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매수 보셔도 일단은 충분하다. 지금 매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오면서 매수의 힘이 센 지점이에요. 그래도 매수의 힘이 일단은 센 지점이기 때문에 매도를 보시기보다는 어떤 저가에서 매수 전략을 펴시는 게 이런 조금 좀 타당하다 일단은 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전략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시면 캔들이 굉장히 좀 소위 얘기해서 전문 용어로 캔들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매도 전략보다는 이게 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도 들어가셔도 저가 라인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펴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간 되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숨 고르는 상황이지만 11,630라인에서 상단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매수 전략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오늘 좀 하락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까이 넘게 떨어져서요. 지금 87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일은 당일 투자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일도 일단은 매수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나스닥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무슨 예. 얘기냐면 자, 우리 오일은 두 가지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수요로 인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오일이 가격이 하락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은 어떤 감산이라든가 공급의 요인에 따라서 이제 오일이 오르는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하나 있죠. 오일이 일단 200달러까지 간다. 내년 초까지. 그런 지금 브리핑도 일단은 나왔고 유럽에 대한 러시아 제재가 지금 12월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일단 오일은 이게 뭐죠? 공급에 대한 측면이죠. 공급에 대한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일 가격을 높이는 이런 유인작용을 발생을 시킨다. 자, 오일이 지금 내리더라도 어떤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조금 조정에 관해서 일단은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들어가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근이거든요. 여기가 86.30달러 정도 제가 좀 봐드릴게요. 86.30달러를 지지를 하면 이거는 뭡니까? 나중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어떤 매수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위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잠시만요. 64. 예. 여기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뭡니까? 고가 라인을 지금 뚫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6사고 이거는 7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 라인까지 제가 그어드렸는데요. 전저점 라인까지 안 오고 일단은 위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라인은 86.30달러입니다. 86.30달러를 지지받으면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 시나리오 하나고요. 최소한 81.34달러 전저 라인이거든요. 81.34달러는 깨지 않고 위쪽으로 다시 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뭔가요? 일단은 매수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86.30달러. 지금은요, 여러분. 미국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조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이 뭐 따라갑니까? 거의 이제 나스닥을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보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로 86.30을 지지를 하면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1 이거를 채택을 하셔서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매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과 오일에 대한 두 상품의 당일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골드라든지 유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아이디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손견선생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서 성윤선생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0초만 되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10초만? 어떤 말씀일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1769까지 제가 노라톡방에 받으렸는데 90틱을 받으렸는데 지금 갔습니다. 지금 네. 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포지션 없이 그냥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매매 일단은 스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틱 정도 제가 받으렸는데 일단은 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